안녕하세요. 흥청망청 가소비 주부로 살다가 고물가에 정신 차리고 집밥 절약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 보고 왔습니다. 절약하며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마트별로 싸게 파는 식재료, 할인율이 높은 요일 등을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새는 돈을 잡기 위해 장을 보고 있네요. 대체로 금토일이 월화보다 할인 품목이 많기 때문에 채소, 과일, 계란, 육류는 되도록 할인율이 좋은 요일에 구입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11년차 주부 11단인데요. 새댁 시절 집 앞 마트에서 장을 잔뜩 보고 나왔는데 한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을 거시더라고요. 새댁, 채소는 저쪽 마트가 싸니까 한 곳에서 장 보지 말고 여러 군데를 가봐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귀찮게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기인이셨네요. 철없이 흥청망청 쓰기 바빴던 새댁은 그 기인을 몰라보고 돌고 돌아 10년 뒤 절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절약하면서 동기한 줄 알게 된 후부터는 귀찮아서 쓰게 되는 소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알바를 하는 주부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분배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더라고요.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경력 단절로 뽑아주는 곳이 없어서 시급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아껴볼 수 있는 건 아끼고 살고 있네요. 가계부를 째려봐도 더 이상 줄일 곳이 없는 거예요.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제하고 줄일 수 있는 건 식비뿐이더라고요. 더 벌던가 덜 쓰던가인데 더 벌 능력이 안 되니 안 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학원비에 허리가 휘다못해 접혀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태권도를 그만 다니겠다고 하네요. 수학을 그만 다닌다고 했으면 안 되라고 했을 텐데 태권도 그만 다닌다는 소리에 그래라 했답니다. 사실 학원비 나가는 지출이 꽤 크다 보니 제가 풀타임 근무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뽑아줘야 일을 할 텐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16만 원 세이브 되니까 차곡차곡 모아두려고요. 중학생 되면 영수 학원비 감당이 안 될 테니 지금부터라도 아낄 수 있는 건 바짝 더 아껴보려고 합니다. 당근값이 금값이더라고요. 당근 하나 집어서 저울에 쟀더니 2,000원이라서 화들짝 놀랐네요. 도저히 저 가격에 살 수가 없어서 당근 한 봉지 3,800원대로 집어왔네요. 저는 한 달 외식비 포함 식비를 70만원 예산을 잡고 쓰고 있는데요. 쪼잔해 보여도 이렇게 100원, 1000원 따져가며 장을 봐야 식비 예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반찬 한두 개 만들어두면 식비 방어가 잘 되는 걸 느낀 후 요즘 집밥에 더 정석을 쏟고 있습니다. 주부 11년차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양념 깻잎을 처음 만들어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냐면 요리왕들이 비법 전수를 공짜로 해주거든요. 저 같은 요통도 장금이를 만들어줍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쉽고 맛있게 알려주는 영상들이 많아서 요리 배우기도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번거롭고 귀찮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다 돈이 되고 살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 재생 목록에 손이 자주 가는 국, 반찬 등을 저장해두고 요리할 때 도움을 받고 있어요. 나는 요리를 못해서 식비 아끼기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간단한 요리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몸이 편한 일은 참 습관이 금방 배더라고요. 배달 외식도 한두 번이 서너 번 되다 보면 습관처럼 이용하게 돼서 저도 주에 3-4번씩 배민을 쓰던 주부였었어요. 근데 또 그런 습관 뜯어 고치는 건 곡절의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려면 처음부터 극단적인 절약을 하기보다는 전달 대비 10만원 줄이기, 배달 5번에서 3번만 하기처럼 강약을 조절하면서 접근해야 포기하지 않고 절약의 궤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고물가에 살림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힘들다 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고물가에 돈이 녹아내릴 뿐입니다. 부족하면 아껴보고 안 되겠음 더 벌 궁리를 해보던 뭐든 행동을 해야 답이 나오니 오늘도 부지런하게 움직여 봅니다. 돈 쓰는 습관을 줄이려면 정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여기는 제 옷장인데요. 서랍에 있는 것들 빼고 대부분 이렇게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한두 가지 정도씩 정리하고 있거든요. 안 입는 옷들. 여기는 제가 주로 입는 옷들이 걸려져 있는데요.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색깔별로 분류를 하거든요. 블랙부터 해서 이렇게 화이트로 가게 분류를 해놓고 주로 입는 것들을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빼놓거든요. 자주 입는 애들만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 사계절 위에 입을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외출용 아우터가 걸려져 있는데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것보다 한두 개 정도씩 그냥 정리하는 게 훨씬 비우기가 수월하더라고요. 되게 고무장갑 같죠? 10년 전에 입으면 깜찍할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또 새 거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이거 버릴까요 말까요? 버릴까요? 버려야겠죠. 그리고 이거 11년 된 거죠. 남편 패딩인데 남자들도 결혼하고 나면 살도 붓고 체형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되게 빡 끼더라고요. 남편이 입을까 싶어서 계속 놔뒀는데 또 브랜드는 또 쉽게 못 버리잖아요. 나름 그래도 브랜드라고 샀는데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절대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선도 해가지고 입기도 하고 자기 쓰임을 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두 개를 비우고 나니까 이렇게 공간이 확실히 많이 생겼네요. 요거는 이렇게 정장 케이스인데 여기다가 또 패딩도 넣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따로 정리함 안 사고 이런 옷 케이스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패딩 넣어서 보관하면 좋아요. 옷값도 많이 올라서 온 식구 의료비도 참 부담이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점검을 통해 옷을 정리하면 의료비 절약에 확실히 도움이 돼요. 가지고 있는 옷들을 파악할 수 있게 정리를 해두면 입지도 않으면서 계속 사들이는 소비 습관이 줄어들고 내 취향을 확실히 알게 돼서 잘 산 템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학원에서 행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자아 실현이 아닌 생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쯤 알바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아이 학원비, 생활비의 보탬이라도 하려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남편 수입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을 해야 그나마 숨 쉬면서 살 수 있지 허리띠를 너무 쫄라매서 숨쉬기가 너무 힘드네요. 남의 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바해보면 동기한 줄을 알게 되고요. 한 푼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 김밥 한 줄에 5,000원씩 하잖아요. 주머니 사정 고려해서 한 끼 가볍게 먹기 좋았던 게 김밥이었는데 고물가의 김밥 가격마저 야속하게 올라가네요. 며칠 전에 김밥 싸먹고 단무지가 남아서 다시 또 김밥을 말아봅니다. 단무지가 끝이 나야 김밥 지옥도 끝이 나네요. 채소값도 비싸고 식자재 값이 전체적으로 올라서 사먹고 마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집밥하는 비중이 높으면 집에서 해먹는 게 더 싸더라고요. 절약한다고 집밥도 자주 하다 보니 솜씨가 늘었는지 남은 자투리 재료들로 응용 요리도 만들게 되고 한 가지 재료로 2개 정도의 메뉴를 기획도 하게 되더라고요. 꾸준히 집밥 절약할 수 있던 건 단비 챌린지 도움이 큰데요. 매일 집밥 가계부를 커뮤니티 공간에 기록하다 보니 하루의 루틴처럼 장착이 되어서 그런지 절약하는 데 큰 동력이 되고 있답니다. 뭐든 꾸준히 하기까지 인내와 노력이 따르잖아요. 첫 달, 2달은 예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을 참고 가다 보면 돈에 끌려다니던 때와 다르게 돈을 통제하게 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절약할 거야, 돈 모을 거야 이런 모호한 목표 말고 꼭 예산을 잡고 단기 목표를 계획해서 실행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도 5월부터는 식비 예산을 10만원 줄여보려고 해요. 60만원으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부지런히 생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에는 밑반찬을 한두 가지 만들어 집밥을 해봤는데 식비 방어에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식단 구성을 미리 계획해서 장을 보고 계획했던 메뉴로 부지런히 집밥을 했던 것도 식비 방어에 도움이 되었어요. 눈 깜빡했더니 벌써 4월이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4개월이 순식간에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바쁘게 지내왔다, 열심히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한 것도 없는데 벌써 한 해가 반이나 지났어? 라는 기분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루가 아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지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 식비는 36만 5,800원, 외식비 8만 1,400원, 총 44만 7,200원을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저녁만 먹고 아이 아침은 간단히 먹는 편이라 주로 저녁 식비와 주말 식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신경 써서 주말장을 꼭 봐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온 식구가 있는 주말에는 늘어지기 쉬운데 냉장고에 집밥할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외식이나 배달을 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주말 아침은 간단한 토스트나 샌드위치, 볶음밥 할 준비를 해두고 식단 한두 개 정도 기획해두면 잦은 외식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보통 평일은 집밥, 주말은 바깥 음식 1회 정도로 쓰고 있어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곤 평일에 외식은 잘 하지 않다 보니 암묵적으로 가족들도 이 룰에 적응해서인지 주말에만 외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밥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아무거나 줘도 참 맛있게 먹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또 힘을 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행복하세요.